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던 문정전의 앞마당입니다. 영조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괴담실록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말은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결정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임금의 말 중 유독 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유언입니다. 가령 어떤 임금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도 좋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고, 어떤 이는 100년 뒤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하여 방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언들은 들어지지 않았고 조선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죠. 또 조선의 27왕 중 독살설이 제기되는 임금이 무려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들은 임금이 마지막에 남긴 의문스러운 말에서 시작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서에 기록된 조선 왕들의 유언과 그 속에 감춰진 비극적이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유언입니다. 나를 조상님들이 계신 함흥 땅에 묻어다오. 이성계는 죽은 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신덕왕후와 함께 묻히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태종이 그녀를 매우 증오했던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러지 못할 바에 차라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함흥에 묻어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창업군주를 변방에 묻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다만 함흥에서 가져온 흙과 억새로 봉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격하시키고 그녀의 무덤에 있던 12지상들을 모조리 뽑아 강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조가 묻힌 건원릉의 봉분에는 현재에도 잔디가 아닌 억새풀이 자라 있습니다. 또 청계천의 광통교에 가보면 태종이 뽑아놓은 신덕왕후 강씨의 성물들이 있죠. 500년 왕조의 창업군주였지만 마지막 순간 소박한 유언조차 들어지지 않은 이성계. 그는 아들의 선택을 이해했을까요? 내 상 중에는 주상께 고기 반찬 드시게 하라. 양녕대군이 만약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죽여도 좋다. 태종은 잘 알려진 양령, 효령, 충령 세 아들 외에도 위로 아들이 셋이 더 있었는데 모두 어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앞세웠던 기억이 있어서인지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위에 올랐던 냉혹한 그도 자식들만큼은 몹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는 고기를 좋아하는 아들 세종이 자신이 죽은 뒤 상을 치르며 육고기를 끊고 몸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되어 이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태종이었지만 그는 제 자식을 죽이라는 유언 또한 남겼습니다. 그는 양령이 폐쇄자 되는 날 소리내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맏아들을 몹시 아꼈으나 나라의 후위를 위해 냉정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의 그 유언만큼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태종 사후에도 온갖 비행을 일삼는 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감싸주었죠. 하지만 양녕대군은 훗날 세종이 죽은 뒤 동생의 장손인 단종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태종은 수강궁이라는 별궁을 지어 숨을 거둘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곳이 바로 지금의 창경궁입니다. 외인과 야인을 대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오랫동안 평안에 빠져 있다가 혹 해이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언제나 하루와 같이 정신을 바짝 차려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종 때에는 대마도 정벌과 삼포개항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고려 말기부터 기승을 부리던 왜구들은 크게 쇠퇴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은
여진족을 크게 토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종은 죽기 전 그들을 경계하는 데 있어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의 말대로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약 150년 만에 외인들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뒤이어 여진족들은 정묘, 병자호란을 차례로 일으켜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종이 숨을 거두었던 안동 별궁이 있던 터입니다. 현재는 서울 공예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대왕 칭호를 받는 명군 세종. 그가 예측한 미래는 과연 어디까지였을까요? 운이 떠난 영웅은 자유롭지 못한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뜻을 어기고자 하느냐? 이는 나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세조는 말년에 병세가 위독해지자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신하들의 만류가 정말로 그의 죽음을 재촉했던 것일까요? 그는 이 말을 남긴 바로 다음 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해는 그가 조카 단종을 죽인 지 꼭 1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가 숨을 거둔 곳은 현재 창경궁에 해당하는 수강궁입니다. 친동생과 친조카를 죽이면서까지 왕위를 얻었던 세조. 죽음 앞에서 그 왕위를 스스로 내려놓으려 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의 사후 100년 동안 누구도 패비 문제를 거론하지 못한다. 성종은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유지와는 다르게 100년은커녕 겨우 10년 만에 이 문제는 불거지게 되는데 성종과 패비윤씨 사이의 아들인 연산군이 어머니의 복수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함했다며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을 때려 죽이고 어머니의 배출에 동의했던 신하들을 모두 색출해 죽였습니다. 그중 이미 죽은 자가 있으면 무덤을 파내어 목을 베는 등 궁에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성종이 숨을 거둔 창덕궁의 대조전입니다. 성종은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이 벌일 짓을 알았을까요? 중전이 보고 싶다. 연산군은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성격이 후덕한 아내 신씨를 총애했습니다. 신씨는 갑자사화 때 연산군을 거스르고도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죠. 연산군은 유배될 때 신씨와 다른 곳에 보내지게 되었는데 이때 신씨는 남편과 함께 가게 해달라며 울며 애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은 대개 인정전 문 밖에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즉위식이 대개 선왕의 상중에 치러졌기 때문에 선왕에게 예를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인정전 처마 밑에서 즉위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인정전 안에서 즉위식을 치른 임금은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실은 훗날 그가 벌이는 패륜적인 기행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들은 내 기우를 보라. 조선왕조에서 가장 짧은 재위기간을 가졌던 인종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기서 기우란 몸의 상태를 뜻합니다. 인종은 성군의 자질이 있다고 칭송받던 왕이었으나 재위 8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야사에는 항상 자신에게 포악하게 굴던 계모 문정왕후가 어느 날 오색 떡을 보냈는데 이를 먹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야사이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사에서도 인종이 음식과 약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므로 실제로도 독살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종이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자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인종은 단종보다도 재위기간이 짧은 임금입니다.
그는 그 말이 자신의 유언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일을 내가 지켜야 된다. 선조는 죽기 전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긴 뒤 자신의 어린 아들 영창대군이 걱정되었는지 유연경 등에게 이런 유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유연경은 선조가 살아있을 때 후계자 논의에서 광해군이 아닌 영창대군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라는 선조의 교지를 숨기고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임모광우의 지지로 광해군은 즉위하게 되었죠. 이런 유연경의 행동은 영창대군을 광해군의 정적으로 만들어버렸고 영창대군은 이후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선조가 아들을 걱정하며 남긴 유언이 결과적으로는 아들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왕위 계승을 방해한 유연경은 자결을 명받았으며 죽은 후에는 관에서 꺼내져 목이 잘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덕수궁에서 사망한 최초의 임금입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이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이죠. 그는 아들 광해군을 몹시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 영창대군을 이용해 그를 집요하게 견제했고 죽을 때조차 유언으로 분란의 씨앗을 남겼죠. 그리고 이는 두 아들 모두에게 큰 비극이 됩니다. 영창대군은 끔찍한 죽음을 당했고 광해군은 동생을 죽인 왕이라 공격받다 끝내 폐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형제 모두 아버지 선조처럼 궁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머니 무덤 팔치 묻어주어라. 폐위된 군주 광해군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폐위되었던 연산군이 유배 2달 만에 사망한 것과 다르게 광해군은 천수를 누려 이른이 가까운 나이까지 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또한 그의 유언도 받아들여져 소원대로 죽은 뒤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무덤 밑에 묻혔습니다. 광해군은 역대 조선 임금들 중 4번째로 장수한 임금입니다. 그는 비록 폐위되었지만 자신을 몰아낸 이들보다 장수하였고 그 유언까지 받아들여졌으니 왕으로서의 삶은 실패했더라도 그의 삶이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자점과 이시백은 나와 같이 대하라. 귀인 조씨의 형제들을 잘 보살펴 주어라. 인조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조 제위 중 왕의 최측근으로 권세를 누렸던 김자점은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맹렬한 탄핵을 받기 시작했고 효종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그를 죽이지는 않았으나 인조가 승하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구실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이에 김자점은 효종이 북벌을 논의한다는 사실을 청에 고발해 재기를 꿈꿨으나 실패하고 이후 역모가 발각되어 결국 처형되었죠. 한편 인조가 함께 언급한 이시백은 청렴한 선비로 극찬을 받으며 훗날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효종은 귀인 조씨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천수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인조는 현재에도 창덕궁에서 볼 수 있는 대조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조가 지켜달라 유언한 인물 중 한 명은 최악의 간신이자 매국노였고 다른 이는 희대의 악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키기 어려운 부왕의 유언에 최대한 따르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이끌었던 효종. 그의 묘호에 쓰는 효자는 효도 효자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묘호에 가장 어울리는 임금이 아니었을까요? 가귀가 아니었더라면 병이 위태로울 뻔하였다. 효종은 얼굴에 난 종기로 고생을 했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것을 두고 두 어이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신가귀는 침을 놓아 피를 빼야 한다 주장했고 유우성은 경솔이 침을 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죠. 고통이 심했던 효종은 신가귀의 의견을 택하여 침을 맞게 되었는데 종기에서 피가 쏟아지자 한결 나아졌는지 효종은 가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효종은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각이는 참수형에 처해질 예정이었으나 효종의 뒤를 이어 등극한 현종의 배려로 교수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신체를 훼손하는 형벌을 더 무거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형당한 신각위는 왕의 사망으로 처형받은 조선 역사상 유일한 어이가 되었습니다. 효종은 아버지 인종과 마찬가지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흔들지 마라. 어지러워 못 견디겠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힌 지 7일째 되는 날, 군졸들이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 뒤주를 흔들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던 문정전의 앞마당입니다. 영조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문정전에 사도세자의 생모 정성왕후의 신주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었죠. 그는 사도세자에게 차결을 명하며 정성왕후의 혼령이 나타나 사도세자를 죽이라 일러주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으로 좁은 뒤주에 갇혀 죽어간 사도세자.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정전. 정조는 죽기 전 의식을 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정전은 당시 대비 정순왕후의 거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정조가 무슨 일인지 급히 정순왕후를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이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남기려 한지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숨을 거둔 곳은 창경궁의 영춘원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수정전은 대조전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소실되어 없습니다. 그 터라도 보려고 했지만 대조전 북쪽 길은 현재 통제되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순왕후에게 후위를 부탁하려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주상이 보고 싶구나. 아직도 오지 않았는가? 아들을 왕으로 옹립한 흥선대원군은 후에 아들 고종과 권력을 두고 큰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둘의 사이는 매우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죽기 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지 연신 고종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흥선대원군은 그렇게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고종은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끝내 참석하지 않아 대원군은 죽어서도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던 장소는 그의 별장인 아소당으로 현재 공덕영이 인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몰락한 왕손이었던 그의 삶을 바꿔준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들과의 사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것도 권력이었죠. 마지막 순간 아들을 애타게 부르며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괴담실록의 옛 영상들은 팬딩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